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평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아마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또 7월, 그러니까 2회고사 금방 7월에 보죠. 혹시 2회고사 날짜 각각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안내 받은 거 있나요? 한번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안내 받은 거 있으십니까? 네, 혹시 채팅창에 안내 받으신 거 있으면 네, 그 기말고사 일정 안내 받은 거 있으면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로 해주셔도 됩니다. 아직 2회고사 안내 받은 거 없나요? 한솔고는 7월 13일. 승훈이 나갔어. 두 명밖에 없네요. 한솔고는 지금 7월 13일이면은, 엄청 일찍이네요? 어이구. 그러면은, 민영 학생? 민영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저기, 일정이요? 그, 말쯤임 7월 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7월 말쯤. 네. 7월 말쯤. 그러면은 이게 또 학교마다 엄청 지금 편차가 크네요. 이것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예, 뭐, 일단은 한번, 어, 잠시만요. 승은 학생은, 종총고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총고. 종총고 시험 일정은 15일. 예, 저희 세종고는 16일이거든요. 16일. 그러면은, 7월 7일 날은 이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고민이 좀 되네. 그럼 평가를 다음 주 6월 30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기우 학생 안녕하세요. 평가를,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7월 15일경, 이게 봐야 적절할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땐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좀 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뭐 어쨌든 지금 PPT 업로드 속도가 너무 느려서 17강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저기로 어 그냥 학습지로 제가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시간을 끌 수는 없어서 자, 1차 수업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규호 학생도, 한솔고는 아까 저기 기말고사 일정 알려주셨으니까, 네, 일정 고려해서 해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에서 갑자기, 세종을 비롯한 세종 주변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조치원에 확진자가 한 명 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만나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아니,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할지는 한번 제가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쨌든 실시간으로 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카메라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또 카메라가 안 되면은 또 이게 평가에 또 공정성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논술형 평가 우리가 지금 평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논술형 평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서술형, 선논술형 하나 준비해 왔는데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출 기한을 주고 제출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6월 30날까지 아마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편할 것 같아요.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제 말씀 들리고 있는 거죠? 그 뭐 들리고 있으면 여기 박수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카메라 박수, 이모티콘으로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들리나요 혹시 제 말이? 네, 그럼 박수 표시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이모티콘 아니면 이모티콘에 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동그라미 이모티콘에 동그라미 해주셔야 됩니다. 네, 동그라미라도 좀. 네,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다 카메라를 꺼주셨기 때문에 되게 외롭게 지금 수업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표시, 뭐 이모티콘, 뭐 하트도 좋고 동그라미도 좋으니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왼쪽에 우리 저기 화면의 왼쪽에 뜨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화이트보드 띄워놔가지고 이모티콘이 안 보이나? 그래서 안 보이나요? 잠깐만.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아이고, 네. 박수 모양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승무 학생도 오랜만이에요. 어,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어떻게 겨우 5명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이제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학습지는 전부 다 출력하셨겠죠? 네, 출력했다는 전제하에 PPT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7강만 하필 지금 17강을 해야 되는데 17강 PPT만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제가 17강 수업은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학습지로 대체하는 걸로 할게요. 네, 17에서 20차시 맞습니다. 오늘 17차시 수업이고요. 수업은 21차시로 돼 있지만 지난주가 너무 인원이 없어서 미룬 관계로 오늘은 17에서 20차시가 맞습니다. 네, 수업은 뭐 별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오늘 17에서 20차시가 맞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인데요. 요거 지금 요 화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실 정도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화면은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뭐 대답이 없으면 잘 보이는 줄로 알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전까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서 배웠다면 사실 이제 아시아의 또 다른 축인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도겠죠, 그죠?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의 시작은 우리가 보통 이 세포이의 항쟁을 듭니다. 이 세포이의 항쟁을 드는데 어, 그 전에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의 인도 침략이 돼 있습니다. 어, 이제 인도란 제국은 사실은 참 거대한 제국인데 인도는 땅이 나름 넓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도 여러분 인구가 11억이 넘게 살죠. 그죠?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인도는 자, 우리가 인도를 한번 아이고. 인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인도는 참 그리기가 쉬워요, 그죠? 왜냐면은 뭐 삼각형이니까 샌드위치죠. 인도는 사실 이 북방, 요 서북 지역은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의 세력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인도 지역에는 이슬람의 영향이 또 강하게 반영이 돼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는데 물론 이제 힌두교라는 게 어떤 특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를 갖춘 그런 종교라기보다도
그런 토속 신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힌두교는. 힌두교에만 여러 17,000명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종교 교리로 그런 기독교라던가 또는 뭐 불교라던가 하는 그런 여타의 종교와는 좀 다른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지금 인도란 나라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섞여 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이제 그 힌두교 정치 세력과 이슬람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지면서 당시에 인도의 지배 국가였던 무굴 제국이 크게 쇠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굴 제국은 쇠퇴하고 지방의 여러 호족들이 무굴 제국에 대항을 해서 봉기를 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이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영국이 바다로 진출해서 왔게 됐는데요. 물론 영국이 인도를 이게 진출할 때는 처음부터 막 군대를 끌고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사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침략부터 서서히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인도 회사들이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인도 회사가 물론 영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령 동인도 회사, 영국령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 등 각 나라가 동인도 회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인도의 패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됐던 거죠.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시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시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 벵골 지방, 벵골이 어디냐면 이렇게 지금 꺾인 데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거 지도상으로는 여기 지금 밑에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가 벵골인데 이 벵골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벵골은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잘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싱가포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뭐다? 바로 이 벵골 지방이라는 거죠. 이 벵골 지방을 영국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도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이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19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거의 인도 전역, 그러니까 인도의 수백 개의 그런 토호국들을 거의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영국의 경제적 침탈이 이때부터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 영국 사람들은 인도의 면직물 사람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면직물만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인도는 이제 물건만 사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화를 영국에 수출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제국주의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포의 항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모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교 모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 모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당시에 이제 세포의 항쟁 직전에 영국군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무기를 교체를 해줍니다. 무기를 교체를 해줬는데 그때의 무기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이 총이 있으면 총이 있다고 칩시다. 좀 반응이 좀 느린데 총이 있으면요 화약을 이 앞으로 넣는 이게 총을 그 화약을 앞으로 넣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앞으로 넣는 형태의 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약통을 입으로 찢어서 화약과 탄환을 앞으로 넣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세포인은 이제 영국의 용병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도인 용병들을 얘기하는 건데 인도인 용병들이 새로운 총을 지급을 받았는데 그럼 탄약을 넣으려면 이 탄약 주머니를 찢어야 돼요. 입으로 찢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 찢으려고 보니까 이 탄약이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기름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름칠을 했는고 하고 봤더니 소기름 또는 돼지 기름을 칠한 거죠. 사실은 뭐나 소나 돼지는 우리가 많이 먹는 짐승들이고 그 짐승들의 기름을 바른 게 뭐가 문제냐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인도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돼요. 무슨 소리는고 하니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부정한 생물로 보고 있고 힌두교도는 소를 신성한 생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세포인은 힌두교도 아니면 이슬람교도겠죠. 인도인이니까. 근데 돼지 기름을 썼건 소 기름을 썼건 사실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종교 모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종교 모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이 세포의 항쟁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영국인들의 차별 정책, 영국인들의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경제적 침략을 통해서 인도인들을 서서히 몰락을 시키고
또한 나아가서는 당시 용병으로 고유한 세포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갑질했다. 그것이 누적이 된 것이고 그 누적된 분노가 터진 사건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세포의 항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국이 고용한 영국의 동인도에서 고용을 한 이 세포이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에 맞서서 봉기를 하게 됐고 결국 시민들과 이 세포이들이 힘을 합쳐서 당시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델리에 입성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물론 영국 입장에서도 절대 여기서 밀릴 수는 없겠죠. 본토의 병력을 동원해서 결국 시민들과 세포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해버립니다. 아니 동인도 회사를 왜 해체를 하냐? 멀쩡한 걸.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인도를 간접 지배하는 상징이었는데 이 동인도 회사를 해체했다는 뜻은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하겠다는 뜻이죠. 직접 지배. 이게 여러분 이 글씨가 지금 잘 안 써져요. 이게 터치감이 네 글씨가 좀 이렇게 엉망이네요. 그냥 제가 말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밑줄 긋는 위주로 좀 하고 동인도 회사를 해체해버리고 직접 지배를 추구합니다. 거기 나아가서는 바로 이제 무굴 제국을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무굴 제국을 멸망. 그러면서 1877년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하는데 영국령 인도 제국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로서 영국 여왕이 직접 지배하는 영국 여왕의 총독을 파견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세포의 항쟁은 실패로 끝났고 영국은 인도를 직접 지배하기로 결정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됩니다. 네,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이 되었어요. 자, 물론 이제 인도 사람들도 이런 침략의 과정 속에서 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개모 운동이라든지 의병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저항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도 열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계몽운동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바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에요. 이 람모한 로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힌두교에서의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카스 제도를 반대하고 그다음 사티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티, 네, 이 사티 과부의 순장 풍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근대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근대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후진적일 수밖에 없죠. 이 사티가 그렇습니다. 사티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죽는 그런 풍습이 바로 사티라는 것이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을 남성의 종속된 것으로 보는 바로 그런 제도가 사티였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일단 인간적으로 이런 뭐 순장을 한 과부가 순장을 당할 때 또 뭐 그냥 이렇게 멀쩡한 방법, 그러니까 멀쩡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성을 그 죽이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산채로 불로 태운다던가 하는 등등. 정말 말로는 못할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인도에만 있는 풍습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보면은 뭐 대놓고 여성을 죽이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에도 연려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각지에 이제 보냈었죠. 그 무슨 소리냐? 연려문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연려가 뭡니까? 연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삼강오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연려인데 연려는 그러니까 지아비 아버지 또는 지아비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 또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를 우리가 연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여성상을 사실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연려가 나면 그 연려가 난 집안을 기리고 그 집안의 이제 가족들 남성들에게 혜택을 줬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사실 이거 엄청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사실 후진적인 거죠. 전근대의 한계성이라고 우리가 좀 지적을 해줍시다. 뭐 이게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서양도 사실은 뭐 연려나 이런 건 없었지만은 사실 서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원래 여성들이 받아야 할 제대로 된 권리를 20세기나 와서야 사실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브라마 사마지 운동 우리나라로 치면 애국개모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애국개모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근대의 그런 악패습을 없애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 둘 것, 인도 국민회의 체크됩시다. 인도 국민회의. 네. 지금 이 펜 상태로는 거의 별표를 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는요, 처음에 조직이 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1885년 영국이 결성을 도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국의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인도 국민회의의 결성을 지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영국은 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인도 국민회의는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인도 국민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의 지도자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의 지배에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진데 그게 바로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벵골 분할령입니다. 벵골 분할령 같이 보시죠. 네, 벵골 분할령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벵골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몇백만 명, 그러니까 그 기록에 몇백만 명 가까운 거의 기아자 또는 아사자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대기근이 발생하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 벵골 지방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벵골을 서벵골과 동벵골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분리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거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 따라서 그 구역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이제 그 정치 세력들, 힌두교 정치 세력과 이슬람교 정치 세력들이 갈등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의 문제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거의 섞어서 조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옆집 사람이 힌두교도래, 옆집 사람이 이슬람교도래 하면서 그렇게 차별과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 인도에 와서 인도 사람들을 종교에 따라 분리를 한 거죠. 그건 사실 영국의 종교적 그 배경에도 영향이 있어요. 영국은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7세기의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등에서 사실은 매우 종교에 민감한 나라예요. 민감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혁명에서도 그런 종교 문제, 우리가 가톨릭이냐 아니면 영국 국교회냐 하는 그런 종교적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눈에서 인도 사람들 재단을 한 거죠. 아, 우리나라 이 영국이란 나라는 가톨릭, 뭐 개신교 또 영국 국교회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그러면 우리처럼 인도도 사실은 종교적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행정구역을 나눌 때 종교에 따라 분리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통치에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벵골 지역을 바로 이슬람교도 통치 지역과 힌두교도 통치 지역으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히 영국의 생각이었고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글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도 사람들이 막 그런 것에 막 첨예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갑자기 종교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행위가 엄청 인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벵골 분할령을 오히려 인도 사람들을 탄압하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을 해서 이 벵골 분할을 반대하는 대집회가 벌어집니다. 바로 벵골의 수도에 해당되는 콜카타 지역에서 이 콜카타 지역에서 벵골 분할령에 반대하면서 바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도 국민회의는 철저히 반영운동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영국에 저항하기 위한 4대 강령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4대 강령 내용이 뭐냐? 밑 나와 있는 것처럼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진흥의 4가지가 되겠습니다. 스와라지는 자치권을 획득하는 거죠. 두 번째 스와데시는 국산품을 애용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이렇게 반영단체로 전환을 하자 영국은 전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끌어들여서 대립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교도 연맹 또한 인도 국민회의와 연합을 해서 반영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1911년 벵골 분할령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명목상으로나마 인도인들의 영국 사람들이 인도인들에게 형식적이나마 자치를 허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가 독립할 때 매우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정당이 됩니다. 이슬람교도 연맹은 지금 있을까요?
네, 지금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없고 이슬람교도 연맹은 나중에 인도가 독립을 할 때 그 바로 아이고 글씨 쓰기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PPT 글씨가 아니고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글씨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바로 파키스탄. 뭐 글자는 좀 알아보겠죠? 네. 파키스탄이 결성이 될 때 이슬람교도 연맹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건국하는 데 주도한 세력은 인도 국민회의. 그다음에 파키스탄을 주로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이슬람교도 연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지금도 사실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가 매우 안 좋다는 거 우리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아무튼 뭐 그건 후대 일이고요. 나중에 같이 보실 거고요. 네. 아무튼 인도인들은 추후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는 원래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PPT가 지금 넘어가고 있진 않아서 말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베트남 어디 있어? 베트남 있고 필리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크게 세 나라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태국도 있긴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바로 태국이죠. 태국은 다른 나라들,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베트남 등등은 프랑스의 식민지, 필리핀은 스페인에서 미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등 동인도 지역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태국은 이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라는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주변의 영토를 할양하긴 했지만 태국은 끝까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을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보이시죠? 바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데 어쨌든 베트남 또한 당연히 그냥 당하진 않았겠죠. 저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근황운동입니다. 근황운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병운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의병운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을미의병 같은 거예요. 유생들이 주도가 된 베트남도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런 유생들이 중심이 된 의병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했습니다만 결국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으로 베트남 왕의 명령으로 해산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꼭 체크해야 될 인물 체크해 둘까요? 바로 누구냐? 판보이정입니다. 판보이정. 역시 인물 중심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판보이정은요 1904년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그다음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 판보이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유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동유운동이 무엇이냐? 동쪽으로 유학 가자는 운동이 동유운동입니다. 동쪽으로 유학을 가자. 그럼 베트남의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 선생님 필리핀을 간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베트남에서 한참 동쪽의 나라 바로 일본을 가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일본이냐? 그리고 왜 하필 일본을 러일 전쟁 이후에 가느냐? 우리가 이걸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러일 전쟁 이후 러일 전쟁이 왜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되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동양의 나라가 서양의 거대 강국 러시아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실 전쟁을 세세하게 뜯어보면 거의 일본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유리하게 이제 꺾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은 40년 만에 메이지 유신 이후 40년 만에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아시아와 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운동이 또 거세게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침략국이지만요. 그래서 이 판보이저가 바로 일본을 배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뛰어난 유학생들을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유운동이라는 것이죠. 필리핀을 볼게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호세리살과 아기날도가 등장합니다. 호세리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에 저항을 하는 세력이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이게 워낙 글씨가 안 세진 거 어입니다. 어이 당연히. 네, 스페인에 저항을 했죠. 특히 아기날도, 그러니까 호세리살은 스페인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사람이고요.
중간에 필리핀은 식민지의 주인이 한번 바뀝니다. 즉 에스파냐에서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미국 스페인 전쟁인데 여러분 혹시 작년에 나온 이병헌이 주저인이 돼서 나왔던 드라마 중 혹시 미스터 선샤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바로 이 미국 스페인 전쟁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병헌이 신미양요 때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활약을 하서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파견이 되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네. 아무튼 이때 이 스페인에서 이제 미국으로 식민지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미국을 도와서 스페인을 제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기날도입니다. 아기날도는 미국의 선의를 믿고 1899년 공화국을 선포했으나 결국 이 공화국 선포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됐고 필리핀은 미군의 지배를 받게 됐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카르티 죄송합니다. 카르티니가 보일 겁니다. 바로 여성 교육에 가장 힘쓴 인물인데 그 20대 중반에 아이를 낳다가 사실 아이와 함께 이제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카르티니가 남긴 여성 교육의 그런 토대가 인도네시아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카르티니는 한때 인도네시아 지폐에도 실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린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그 바닷길을 따라서 이슬람교가 일찍부터 전파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동맹이 만들어져요. 이슬람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태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배국이 누군가 그리고 그 지배국이 어떻게 대항하였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실전 연습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실전 문제 푸는 시간 겸 쉬는 시간 붙여가지고 우리 쉬는 시간 10분만 가지기로 했죠. 30분까지 수업이고 40분에 시작인데 딱 이 연결을 해서 제가 6시 40분 정각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4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답 맞춰보는 거예요. 40분에 맞춰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겸이니까 꼭 문제 푸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잠깐 쉬시죠.
자, 여러분. 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오셨나요? 예, 지금 다 복귀하셨는지요? 네, 지금 또 안 된다는 친구들이 몇 있어가지고,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안 되는 친구들 제외하고,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 지금, 네, 제외하고는 시작을 해볼게요.